우리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하는 이유, 그것은 미래를 향한 꿈이 있기 때문이죠. 이번 시간은 미래의 직업에 관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어떤 세상을 꿈꾸며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을까요? 그리고 그 상상의 결실을 어떻게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수업 속에서 학생들의 미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번 시간에 찾아온 곳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단원중학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소프트웨어 메이킹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선후배 사이가 소프트웨어로 돈독해졌다는 학생들. 이들의 실력을 기대해보면서 힘차게 수업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0년 후에 너희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한번 그려보고 10년 후에 자신의 직업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그러한 것들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미래 직업의 문제를 해결하라. 학생들은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하고 각 직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모색하며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 직업군에 대해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막연하게 꿈꾸던 직업이 아닌 현실적으로 미래의 내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 과연 학생들은 직업의 문제를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과는 잠시 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그 진로에 대한 문제를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 컴퓨팅 사고력을 만들어 나가고 그러한 사고력을 발휘해보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입니다. 주어진 미션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내기 위해선 다각도로 미래 직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한데요. 어려운 주제지만 난이도가 높을수록 친구들과 똘똘 뭉쳐야겠죠? 지금부터 한 단계 한 단계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자신의 직업 세계에 투입되는 10년 후의 모습을 워크북에다가 한번 상상을 하면서 한번 그려봅시다. 10년 후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라. 미래 도시, 가정, 직장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림으로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생각을 구체화하기란 꽤 시간이 걸리는 일일 텐데요. 거침없이 흰 바탕을 채워나가는 학생들. 평소 생각해둔 것들이 있었나 봅니다. 학생들이 상상하는 10년 뒤의 세상,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 10년 후의 미래의 모습은 도시가 지면 위에 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영토가 좁은 국가가 있는데 인구는 많으니까 지면 위에 도시를 세워서 면적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제가 만약에 배고프다고 하면 로봇이 알아서 밥을 만들거나 제가 샤워를 하고 싶다면 온도를 맞춰 두듯이 알아서 로봇이 해줄 것이고, 직장에서는 제가 자주 깜빡해요. 그래가지고 미리미리 생각나는 것을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프린터로 출력을 해주는 것입니다. 현실을 반영한 재미있는 상상들. 어쩌면 10년 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학생들의 그림대로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상상이 현실이 된다면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도 미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네가 지금 각자 생각하고 있는 미래 직업 있지? 네. 그런 미래 직업에서 그런 직업 산업 분야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을지 한번 가만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면 와우보드 있죠? 자, 와우보드를 앞에 꺼내시고 포스트잇을 다 꺼내세요. 그리고 그 포스트에다가 각자 자신의 직업 산업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마음껏 적어보세요. 자.
학생들이 사용할 이 도구는 3개의 회전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생각을 모으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단계 면에는 떠오르는 모든 아이디어를, 2단계에선 1단계에서 뽑은 괜찮은 아이디어를, 마지막 3단계에선 그중 최고의 아이디어를 선정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은 미래 직업에 관해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서 발생할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을 모읍니다. 친구들의 메모지들을 꼼꼼히 확인하며 생각의 가지를 뻗는 학생들. 단계를 거듭하며 미래 직업의 문제점을 좁혀나가는데요. 모두머니 함께 집중력을 높여 머리를 맞대니 한 장의 메모지에 담긴 문제점이 선정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나왔지.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써야 되는데 생각난 거 있어 지금? 아니면 뭐 조금 더 고민해볼까? 미래 직업에 관한 문제점이 도출됐으니 이제 해결 방법을 모색할 차례입니다. 학생들은 스캠퍼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스캠퍼 기법이란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발상하기 위한 7가지 방법으로 아이디어의 결합, 적용, 수정, 제거, 재배치 등을 통해 여러 각도로 생각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미래 직업 속에서 문제점과 해결 방법 찾기. 학생들은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답을 도출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생각해본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뒷장을 넘겨보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자, 비주얼 싱킹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복잡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알아보기 쉽게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비주얼 싱킹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데에는 그림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는데요. 지금까지 모두몽과 함께 다듬어낸 그들만의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드러내는 학생들. 디자인 실력도 수준급입니다. 이제 미래 직업과 관련된 문제점과 해법을 그림과 함께 확인해 볼까요? 저희 조의 작품의 이름은 감정화분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인식했던 문제는 사회나 각종 뭐 이런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참 많은데, 뭐 묻지마 살인이나 폭행이나 아니면 뭐 강도 같은 문제들, 감정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정말 많아서 저희는 이 문제를 선택을 했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검색하고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해봤는데 식물을 키우는 것이 감정 조절에 효과적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저희는 이게 되게 인상 깊어서 저희는 이것을 주제로 삼아서 작품을 만들었고요. 식물에게 감정을 쏟을 수 있게 해서 감정을 5가지 버튼으로 5개의 감정을 화분 위에 넣은 다음에 이 감정을 뭐 식물에게 누르면 색깔이 바뀐다든가 LED의 뭐 빛이나 이런 것들도 바뀌게 할 수 있겠죠. 화분의 구체적인 형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림으로 대략적인 형상은 잡아봤어요. 저희 조는 감정 화분을 이렇게 만들 계획이고요. 네, 저희 조는 그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를 해가지고 그 갑자기 끼어드는 운전자라던가 아니면 핸드폰을 보면서 하는 운전자라던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 스마트폰 거치대는 스마트폰 거치대인데 화면을 가려버리는 스마트폰 거치대와 왼쪽으로 회전을 하려면은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기울이기 때문에 왼쪽에 LED가 빛이 나고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면은 오른쪽으로 기울여져 가지고 오른쪽으로 빛이 나고 이런 자동적인 깜빡이를 해가지고 갑자기 끼어드는 사고에도 운전자가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이 아이언맨 의수의 기능은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서 손을 돌리면 손이 접히고 반대로 또 돌리면 손이 펴지는 식으로 서브모터가 그 손을 잡아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보관함으로 밴드나 붕대, 약 같은 걸 넣어서 살짝이라도 다쳤을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두고 배터리는 2개로 교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배터리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비주얼 싱킹으로 스케치까지 해본 그런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로봇으로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야. 근데 너희들이 전혀 로봇이라든지 프로그래밍을 해본 적이 없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햄스터라는 로봇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블록형 코딩으로 로봇을 작동시키는 방법을 현재 배우고 그걸 응용해서 너희들의 아이디어를 꼬마 블록과 햄스터로 창작해보는 그러한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선 움직이는 로봇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완성품을 만들기에 앞서 내가 생각한 로봇의 기능과 움직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방법을 모색해 볼 텐데요. 이번 시간 학생들이 사용할 도구는 햄스터 로봇입니다. 너희들이 햄스터를 조작해보니까 상당히 느리다는 거를 알 수 있었을 거야. 근데 너희들은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햄스터를 원하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게 한다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로봇을 조작을 하려면 로봇에게 명령을 해야 돼.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해봐. 알아들어? 못 알아듣지? 그래서 로봇만이 알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의 언어를 듣고 그 뜻을 이해하듯이 로봇은 컴퓨터 언어를 통해서만 명령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특정 명령이 포함된 코드 블록의 의미를 파악하고 세부적인 조건을 원하는 대로 수정해 보는데요.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활용한다면 로봇의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보다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햄스터를 이용해가지고 햄스터를 자기 마음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자, 코딩을 했죠.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이용하면 로봇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전 시간에 디자인한 아이디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이 로봇을 통해서 구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꼬마 블록과 햄스터를 이용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기 전에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보는 시간 가질게요. 미래 직업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어야 할 시행착오 또한 만만치 않겠죠? 그 전에 실제와 비슷한 모형을 만들어 본다면 작품 구현 시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뭐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는 지금 로봇팔을 만들고 있습니다. 로봇팔 모양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럼 작동할 수 있는 건 아니겠네요? 네. 지금 일단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보고 나중에 한번 실제로 진짜로 움직이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작품의 모양과 크기를 꼼꼼히 따져보며 블록을 조립하는 학생들. 여기에 햄스터 로봇까지 장착하면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그럴듯한 모양새가 갖춰집니다. 지금 이거 만드는 건 뭐예요? 이게 깜빡이에요, 깜빡이. 햄스터 로봇을 블록 안에 넣는 거? 네. 어떻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3D 프린터로 출력한 실드가 딱 홈에 맞게 되도록 딱 수치를 설정하고 출력한 거라서 딱딱 맞고 잘 들어가요. 이 실드가 없었으면은 양면 테이프를 쓰거나 테이프를 쓰거나 해서 칭칭 감아야 될 텐데 이런 실드를 끼니까 테이프 같은 거를 할 수고가 없이 그냥 할 수 있게 돼서 편해요. 모형 만들기는 작품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지 그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머릿속에만 존재했던 아이디어가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 이제 실제 작품으로 완성하고 그 속에 기술을 녹여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학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완성품을 만드는데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햄스터는 이 교육용 로봇이어가지고 거기에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연결이 끊기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할 게 제누이노라고 하는 인베디드 보드 장치를 쓸 거예요. 제두이노란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내장된 컴퓨팅 플랫폼에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시킨 고성능 인베디드 보드를 말하는데요. 학생들은 지금부터 이 제누이노 보드를 통해 최종 작품을 구현한다고 합니다.
자, 제누이노의 특성, 뭐 기울기 센서라든지 아니면 블루투스 기능들 뭐 이런 거와 더불어서 각종 센서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최종 제품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최종 작품이에요. 지금까지 연습을 통해 워밍업을 마친 학생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작에 돌입합니다. 모형 만들기 작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실제 사물이나 사람에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로봇의 기능을 정확하게 구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학생들은 제누이노 보드에 연결한 입출력 장치의 상태를 확인하며 조금씩 상상 속 작품을 완성해 나갑니다. 작품의 모양새가 갖춰질 때쯤 한쪽에선 프로그래밍이 한창입니다. 센서의 기준 임계각부터 기능에 따른 조건문 하나까지 문법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업을 이어나가는 학생들. 미래 직업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 과제로 정한 만큼 학생들은 지금보다 한 발 앞서 미래를 상상하며 실현 가능한 기능 구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누이노를 이용해서 실제 적용할 제품들을 다 만들어 보았나요? 네. 자, 그러면 모든 별로 한 개 둘씩 나와가지고 발표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제품이지만 감정화분의 기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감정화분에는요, 블루투스 연결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서요. 블루투스를 연결하면 앞에 있는 이 LED 조명을 껐다 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화분에 있는 터치 센서로 블루투스 연결을 할 수 있고요. 또 터치 센서로 조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수분 센서가 있어서 식물에 수분이 얼마나 공급되는지를 이 LED 조명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수분 센서를 물을 일정 숫자만큼 인식하는 그 비율을 수분 센서에 넣어준 다음에 일정 비율 이상일 때 이 등이 더 흐리거나 더 밝아지게 하는 그런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든 것은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지만 앞으로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만들려는 거 여기 미완성인 로봇팔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밖에 못 만들었지만 원래는 서버 모터를 이용해서 얘를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데 그 원리를 간단하게 얘로 바꿔봤어요.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똑같이 내려가고 손을 펴고 싶으면 펴기 또 닫기 올라가기 이게 다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해결 방법은 막 뻔한 안전 교육 방법 아니면은 막 예절 교육 그런 거를 비슷하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타라 막 그런 거였는데 우리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가지고 자동적으로 켜지는 깜빡이라던가 아니면은 스마트폰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치대라던가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 쉽게 구입하기 힘든 의수 사용 문제를 해결한 의료 직업군의 의수. 사람들의 감정 조절 장애 치료제로 활약할 상담 직업군의 스마트 화분. 그리고 자전거 사고를 줄여줄 교통경찰 직업군의 방향 지시 등과 휴대전화 거치대까지. 기능을 완벽하게 갖추지는 못했지만 미래 직업의 문제를 해결할 학생들의 작품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발표를 한 거 보니까 너무나 기발한 제품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적용 계획한 대로 실제로 적용을 한번 해보고 피드백을 해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햄스터로 코딩을 하는 게 좀 그런 부분이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해결해 나가면서 좀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코딩이란 것을 배우게 된 것이 가장 유익했었던 것 같고 이제 코딩을 다루는 법이 저는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선생님께서 적극적인 지도를 해주셔서 쉽게 습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어요. 미래
미래의 직업을 탐색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본 시간. 우리 학생들은 소프트웨어 수업을 통해 꿈꾸는 미래를 현실로 조금 앞당겼는데요.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소프트웨어가 만났을 때 우리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은 더욱 가치 있게 빛날 것입니다.